예, 저는 정치개혁 분야를 또 맡아서 이번에 그 발제를 준비해 왔는데, 우선은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 절차, 과정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넓게 정치다, 뭐 제도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듯이 정치개혁 그러면 너무 담론이 크거든요. 뭐 개헌부터 뭐 정치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 굉장히 참 일들이 많은데, 제 소신은 제도냐 사람이냐를 우리가 밸런스 게임처럼 꼭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단적인 예로 대통령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 요거를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저울해 놓고 올려봤을 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아마 그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치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정당 바로 세우기라고 이 정치개혁의 핵심을 잡은 것은 결국 사람이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정치 제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통로가 정당이죠. 예, 정당에서는 공천이라고 해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정당만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저쪽 그 뒤에 있는 기호를 쓰셔야 되고, 정당만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제 기호를 배분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득권화 되어 있어서 정치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나라에 만약에 정치의 미래가 없다, 정치의 희망이 없다, 그럼 정말 우리의 삶이 아마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건데라는 아마 그런 궁금증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정당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전 탈당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창당 작업에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창당을 할 때 바깥에다가 설명을 해도 그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을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결국 핵심은 기술입니다. 아까 우리 기술을 우리 명민준 앵커님께서도 안보, 경제와 엮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김종국 박사님 얘기하신 이런 안보에 있어서 기술이 중요한데, 의외로 이 정치를 바꾸는 이 정당 혁신 운동에 있어서도 저는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AI를 활용을 한, 저는 이 기술대 혁신, 이걸 어떻게 정치에 녹여내고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정당에다가 어떻게 이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막 그 AI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긴 한데 이게 그냥 단어 몇 개, 뭐 챗 GPT 5, 뭐 퍼플렉스티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AI화된 정치인들이 전 정치를 바꿀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제가 2023년도에 AI 기반의 정당을 이제 처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왜냐면은 길 가면서 저희가 정당 가입도 받고 맨투맨으로 다 활동했는데 이 정당 가입은 잘 안 해줍니다. 예, 큰 당에 뭐 가입하는 거야 뭐 이렇게 흔쾌히 해주시겠지만은 뭐 민심동행 그 뭐 하는 데인데 뭐 사기치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때 한 2,000분 가까이 모았습니다. 예, 근데 정당은 1,000명씩 시도해서 모아서 5,000명을 모아야 당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정당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 만드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격가지 같은 얘기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AI 기술을 통해서 정당을 효율화, 선진화시키고,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AI가 투명화, 개방화, 공유, 그 집단 지성,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AI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AI가 체득화된 정치인들이 앞으로 저는 이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바꿀 것이다. 그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AI 제도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AI가 체화된 정치인들은 매우 극소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매우 멀다. 그래서 그걸 머리에 딱 넣고 요 제 발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당 민주주의 뭐 지금 정당의 현실을 여기서 논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제가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다 됐고 다들 아시는 머릿속에 문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뭔가 현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신 분들이 전 참 많다고 보고 뭐 당원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는 참고로 당원은 아닙니다. 전 무소속인데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소속, 그러니까 정당 가입 안 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짬뽕, 짜장면, 뭐 예를 들면 잡채밥, 뭐 볶음밥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정당에서는 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만 가지고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화에서는 사실 이 변화된 다원화된 우리의 욕구와 니즈를 다 지금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성의 이 정치제도 또 정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심동행이라고 했던 제가 처음 창준이를 만들었던 그 정신은 전 살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당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결국 당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정당 위에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의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민심, 이걸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우긴다고 해서 다 민심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공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공익을 어떻게 정치권에 투영시킬 것이냐, 그 고민을 저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정당의 시스템과 체제에 적극 순응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공천받기 힘듭니다. 이 정당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죠. 안에 들어가서 바꿀 것이냐, 바깥에서 바꿀 거냐, 이제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AI 기술, 지금 있는 정당들에 도입하면 좋죠. 근데 도입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자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각 정당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제 얘기를 수용해서 변화를 추진하겠느냐, 저는 뭐 불가능으로 저는 규정은 일단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민심동행의 정치를 어떻게 구현해 내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AI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에 쭉 써놨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AI 얘기. 그래서 앞으로 이 AI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AI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정책을 AI로 바꾸는 과정, 더 나아가서 행정을 AI로 바꾸는 과정, AI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치 파트에서 앞으로 자주 더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쭉 넘어가시면 한 20페이지의 그 표 아래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고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비록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지금 정당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던져볼 테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팬덤 정치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저는 팬덤 정치와 셀럽 정치를 구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팬덤화됐다, 막 정치를 굉장히 폄하해요. 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막 팬덤화됐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팬덤 정치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뭐 강성 지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는데 누가 바깥에서 아니 왜 토요일까지도 이렇게 가서 정치 얘기를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참여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참여를 하는 거를 저는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팬덤 정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셀럽 정치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팬덤 정치는 주도권을 참여하는 분들이 갖고 있을 때 저는 팬덤 정치라고 해서 이걸 건강하게 봅니다. 근데 셀럽 정치는 뭐냐면요, 열심히 참여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 내면을 들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어떤 특정 정치인 아니면 특정하게 권력이 집중된 소수, 그건 뭐 언론인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외피, 결과적인 형식은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쓰지만 결국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민심과는 괴리되는 결과값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나빠져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국민주권 정부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주권 시대를 열었거든요. 저는 박수를 칩니다. 당원주권 시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당원주권 시대를 열려면 실질적인 당원주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국민의힘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 국민의힘에는 대의원 제도가 있어요. 근데 대의원도 한 표고 당원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원으로 그때 활동을 할 때 그냥 한 표예요, 당원들이 다.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까지 했느냐, 제가 이제 당에 있을 때, 대선 때, 그게 지금 아마 그 통일교 신천지 관련돼서 이제 수사 사안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때 당에서 원래는 3달, 이거 국민의힘 기준입니다. 이거는 혼돈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는 3달 돈을 1,000원씩 이상 내서, 그러니까 3,000원짜리 당원이 돼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1,000원짜리 당원을 만듭니다. 아니, 내용은 좋잖아요. 아, 민심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1,000원만 내고 와서 투표하세요 했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아, 그래도 좋은 취지인가 보다. 정당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겠나, 이런, 저도 그때 정치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신뢰를 갖고 봤는데, 이제 와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 신천지라는 어떤 특정 종파,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당대표 뽑을 때는 지금 뭐 통일교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동원이 가능한 조직화된 세력들이 당에 우르르 들어오는, 이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1표제라는 게 상당히 듣기에는 아름답고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작동되지만은 않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전해 듣고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다릅니다. 민주당에 제가 당원으로 가입해 보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대의원 제도라는 거를 왜 만들었냐면, 워낙 그 영남의 그 지역의 당원들도 소수고 그분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표의 가치를 좀 높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소외되지 마시라고. 그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당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좀 기득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의원들이 수는 적은데 또 이렇게 조직화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들이 판을 좌우하니까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안으로 1인 1표제로 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아름다운데, 이제 제 한켠에는 어떤 걱정이 드냐면은, 아니 그러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등등등의 또 단체들이 많잖아요. 조직화된 아주 그 정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특검들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럼 그게 민주당에는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가?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결합이 돼야 실질적인 당원주권 시대, 실질적인 당원들이 정말 독자적인 의사 형성을 해서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들이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지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고민을 아까 AI 얘기하면서 민심동행 얘기했듯이, 민심동행을 만들 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액티브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액티브 시스템 아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액티브 시스템 들어봤다?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이게 전파가 안 되니까, 참 시스템을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보이게 됐는데, 이건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우리 민심동행 당원에도 다 박아놨던 그 내용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시스템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21페이지 보면은, 21페이지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관리되지 않는 1인 1표제의 실패 사례 해서 이제 국민의힘 사례, 요게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시스템이 뭐냐?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1인 1표제도 함정이 있고 대의원 제도도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제도를 바꿔서 쓰는 건데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를 최소화하고 빈틈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1인 1표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개정하겠다는 방향성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또 국민의힘에 같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액티브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관리되는 당원들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겁니다. 그럼 다 관리라는 게 뭐냐?
애티브가 뭐의 약자냐면요. 교훈양검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부르는데 E가 education, 교육이죠. 예, 그리고 T는 training, 훈련입니다. 그리고 I는 incubation, 양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V가 verification이라고 하는 검증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진 1인 1표제는 국민의힘 사례로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거의 99.9%로 봅니다. 이제 우르르 당원들 데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르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당에서 투표를 해도 허탈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직화된 어떤 뭐 특정 종교단체든지 아니 뭐 특정 뭐 종교단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직화돼서 일사불란한 단체들은 되게 많아요. 얼마든지 소위 말해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당원들을 우르르 데리고 들어가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당을 장악해 들어가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이 핵심은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교육, 훈련, 양성, 검증 이 4단계의 당원들에 대한 하나의 프로세스, 이 양육 과정이 빠지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심동행 만들었을 때 했던 것만 재미난 거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공천 어떻게 하죠? 정당에서 그냥 막 그 평소에는 당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당에서 뭐 지역위원회들끼리 활동 오손도손 하다가 선거 앞두고 1년 전부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도 가서 술도 먹고 저기도 조직 가서 뭐 친분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우군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선 때 붙는 겁니다. 뭐 비율만 다를 뿐이지 다 그렇게 해요. 당원 투표 50%, 뭐 70%, 뭐 국민의힘은 80%, 그리고 당직 선거로 저기는 이제 민심, 여론조사 20%.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대의원 투표 뭐 15%, 뭐 권리당원 55%, 여론조사 이렇게 비율을 섞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투표 때만 임박해가지고 당원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내지는 인지도로만 승부하는 이런 구조로 뽑아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 못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반칙과 탈법과 하여튼 과정이 힘들어요. 예, 힘들고 그렇게 해서 뽑았을 때 좋은 정치인들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서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나는 하겠다. 그리고 소신과 용기를 갖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 구조 하에서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AI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하면 뭐합니까? AI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AI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제도 뭐 갖고 얘기합니까? 교육위원회 한번 나중에 국회에 한번 틀어보세요. 뭐 논문 표절 가지고 혼내고 있거나 두 번째는 수시 정시 비율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 뭐 수시를 몇 프로 해야 되냐, 정시를 몇 프로 해야 되냐. 내지는 뭐 이제 고교학점제 요즘은 핫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제도 관련해서도 AI의 대전환에 따른 교육의 근본을 뜯어고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지역 비례 선발제라고 하는 그 한국은행에서 제안한 제도들, 뭐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우리나라 교육이 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교육위원회의 모습은 늘 정시와 수시의 비율 갖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상당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얘기처럼 제가 그때 정당을 만들 때 액티브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AI를 깔고 액티브 시스템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천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상시 평가제를 하자.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로 나온 사람은 뭐 갑자기 요즘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정당 옮겨가지고 출마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철새라고도 부르는데 뭐 제가 새에 비유해서 참 죄송해요. 근데 철새 막 여기 당 있다가 여기 당 나가가지고 갑자기 출마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말한 액티브 시스템대로 하면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이 정당에서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인큐베이션, 베리피케이션을 통과해야 선거권도 갖고요. 이걸 통과해야 피선거권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정당의 이념과 가치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관리된 당원들에게 그리고 그 평가받은 사람이 민심과 더 가까이 가겠다는 노력으로 양당이 경쟁을 해야 그게 맞는데 지금은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당원들도 관리가 안 되고
출마자도 솔직히 관리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가 답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불편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선거권, 저는 뭐 선거권 얘기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피선거권만큼은 상시 평가제를 해야 된다. 출마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평가도 지금처럼 당원들 50%, 여론조사 50% 이런 식의 단순화해서 뽑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액티브 시스템을 하면은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양해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상시 활동에 대한 평가 지수를 좀 다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뭐 얼굴 많이 TV 나가가지고 비춘 사람들이 꼭 정치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 정치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에 대한 점수, 어떤 역할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상시화돼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배심 제도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 뽑는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당원들 중에 한 1000명 모아가지고 1000명들 앞에서 배심제를 통해서 또 그 점수도 일부 반영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다원화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상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고, 뭐 선거 때만 1년 앞두고 막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친분하고 너나 찍을 거야 그러면 술 얻어먹는 사람도 그래요. 찍어줄게 이러고 또 딴 사람 와서 술 사주면 또 찍어준다 그러고 매일 속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이 정말 현대화되고 선진화되고 바뀌려면 사이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액티브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인들 내지는 또 정당에 참여하는 이제 선거권을 가지신 분들이 관리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 기반의 정당이 저는 언젠가는 뭐 멀지 않은 때에 나온다고 보고요. 그 때가 온다면은 저도 제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